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8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기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시장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아침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후강을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솔직히 저는 시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고,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실망감으로 나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뭐 여지없이 좋은 실적을 내놨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을 거고, 여기서 도대체 뭐가 더 나빠져야 되지?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있었지만 뭐 최근에 원화 약세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화가 또 많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시장에 압박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어저께 시장은 그냥 초연했어요. 뭐 요즘에 변동성이 세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락하는 것도 명쾌하고 시원하게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시장 반등이 언제 나오나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는 제가 찾을 수가 없지만 시장이 쉽게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현재 미수 거래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수 거래와 신용 거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B2가 많다 보니까 정해진 가격보다 이게 일정하게 많이 떨어지면은 반대 매매 강제 청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밀렸다가 더 밀리죠. 한 10시 정도 되면 더 밀리고 2시 정도에 또 밀렸다가 살짝 반등 나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오늘 시장이 이제 빠진 주체적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 매매로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만히 있던 개인 투자자님들이 투매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님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어제 빠진 것까지는 버틸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까지 어제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어제만큼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빠지다 보니까 뭐 전쟁이면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계엄령이면 계엄령 사태는 우리나라뿐이니까 하면서 기다려보자. 뭐 아니면 질병이다. 질병은 언젠간 끝나니까 라면서 기다려보면 되는데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번 주부터 서킷 2번을 때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오늘은 서킷까지는 안 갔지만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 투자자님들의 이런 고충이나 상담을 좀 들어보면 보통 이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5월달, 4월달만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이라도 사서 수익을 좀 내볼까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윗 상단에서 사신 분들이 본전 근처에만 왔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수익 안 봐도 되니까 빨리 나는 매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매수였죠. 지금이라도 살까요? 언제 매수할까요? 매수의 질문이 많았다면 지금은 6월달 특히나 7월 중순까지 이런 식으로 시장이 그냥 이유도 없이 밀어버리니까 본전 오면 매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심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매수보다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은 조금 빠져도 되는데 더 많이 빠지는 거고 그 더 많이 빠지는 게 심리가 잠식을 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ETF가 또 군부를 띄우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냥 막 달콤한 말로 위로하고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늘 언제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늘 언제나 뭐랄까요 화끈하게 얘기하는 게 저의 캐릭터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어제와 오늘 투매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주요 지지선이 이탈되니까 아마도 투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것까지 볼 필요 없이. 자, 요건 제가 열어놓은 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를 보시면 어떻죠, 지금? 자, 요 초록색 선이 이제 허리선이라고 불리는 61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선을 오늘 제대로 이탈을 했죠. 예, 거기다가 이제 장중에 반등도 못 해주고, 결국엔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지지선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며칠 전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 전저점이 딱 61선이 걸려요, 요렇게. 예, 그래서 이 선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제가 아마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말이 서킷 나올 때 말씀을 드렸고, 아이고 금요일 날에는 다행입니다. 정말 마음 편히 주말 쉬겠네요 라고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지금 연속 3일이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심리적으로 녹아내리는 겁니다. 예, 거기다 제일 중요했던 이 61선을 이탈을 해서 오늘 마감을 진다. 아마도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이미 1차 바닥은 밑으로 깔렸고요. 그 다음이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도 또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심리적으로 많이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심리적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투매에 가담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이거거든요. 자, 코스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부터 팔기 시작했죠. 네, 아침부터 여기 살짝 제가 좀 가리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더 팔죠. 9시 반 넘어서부터는 더 팝니다. 이게 이제 지지선을 깨니까 쭉 팔았다가 여기 이제 12시 반에서 살짝 매수가 들어오다가 지금 한 2시, 3시 정도에 다시 팔기 시작하죠. 이게 어떤 심리냐면 똑같은 개인들은 아닐 거예요. 이미 팔았고 주요 지지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팔았고 그나마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사주다가 다시 한번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야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한 2시 50분부터 더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투매에는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오늘 하루의 수급이라서 맞고 틀리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뭐 오늘 오후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틀렸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 딱 하루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일단은 얘네들은 포지션이 없었어요. 오전에 없었다가 좀 매도가 들어옵니다. 같이 개인들이랑 매도가 들어왔는데 그걸 기관이 다 받아줬어요. 기관이 다 받아주다가 외국인들이 결국 장 막판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끌어올려주고 있죠. 예, 요거는 좀 그나마 가장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코스닥이거든요. 예,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지금 뭐 차트가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코스닥 차트는 쉬워요. 밑으로 떨어질 자리도 없습니다, 이제. 예, 밑으로 떨어질 자리도 없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오늘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했을 때의 지수 포인트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얘는 떨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예,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폭포수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V자 반등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큰형격인 코스피가 계속해서 꺾여져 내려가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수급은 그나마 코스닥이 좀 봐줄만 해요.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벌한 거 보여드릴까요? 월봉으로 볼까요? 어때요? 코스닥. 예. 한 달, 두 달, 세 달. 각각 하락폭은 마이너스 14,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9%. 예, 요거는 금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대요. 예. 이거 보면 참 살벌하죠. 월봉으로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매수 포인트는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무조건 좋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최근에 코스닥이 심지어 어저께도 장 초반에 코스닥이 좋았거든요. 예, 되게 코스닥 플러스 코스피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피가 더 밀리니까 코스닥도 같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바닥은 맞아요. 거의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얜 떨어지면 뭐 700포인트 떨어져 봤자 여기서 10%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라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코스피라는 친구가 큰형이 큰형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미 지금 5월 달에 상승한 거를 거의 다시 뱉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8,000포인트에서 7,500포인트 요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제처럼 코스피가 떨어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더 안 올라가도 됩니다. 좀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찌글찌글 박스권만 만들어주면 코스닥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왜? 저는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꽤 괜찮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코스닥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확신 있게 뭘 말씀 못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여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파워를 잃은 겁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리밸런싱으로 팔아야 되고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그냥 관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담으면 국내 주식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4월달, 5월달은 사도 돼요? 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0만원에 내놓던, 11만원에 내놓던, 12만원에 내놓던 어느 가격에서든지 개인들이 다 받아줬는데 지금의 개인들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싼 가격 아니면 안 사는 매수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잘 못 나가고 개인들도 매수가 약해지니까 지수는 흐리흐리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수급만 봤을 때.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시장이 떨어진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죠. 근데 시장이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재료는 없어요. 악재는 없습니다. 뭐 딥시크 사태가 들어오던, 메타 사태가 들어왔건, 애플이 뭐 창신 메모리랑 뭘 하던, 그거는 그냥 이 하락에 맞춰주는 뉴스예요. 뉴스 플로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뉴스고요. 근데 보시면 1번, 2번, 3번 뉴스 어떤 게 이유죠? 수급입니다. 시장이 빠지는 주요 원인은 그냥 심리와 수급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빙의를 할게요. 그럼 시장이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가 잘못돼서 떨어지는 거냐? 수급 때문에 떨어지는 거냐? 라고 선택을 한다면 현재는 수급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버티면 무조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숫자가 나와주니까. 아시겠죠?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다. 자,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대부분 현재 글로벌 증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1%대 조정 중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오전에 전 좀 걱정했던 게 미국이랑 간의 이슈가 좀 불거졌어요. 그래서 시장 또 빠지겠다 싶었는데 만약에 미국이랑 간의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다면 니케이도 3, 4% 빠졌어야 되고요. 나스닥 선물지수도 오히려 마이너스 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떨어진다라는 건 그냥 시장이 빠지는 건 수급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급이 코스피의 주요 지지선과 삼성전자의 주요 지지선이 이탈되니까 겁먹은 사람들이 같이 투매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정리드리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된다, 다음 주에 반등이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 제가 2024년도에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엔캐리 청산 자금이 나올 때도 저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나올 때도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시장을 오랫동안 봐온 제 입장에서는 오늘 시장이 빠지고 어제 시장이 빠진 거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은 도망치는 시장이 아니다. 다시 탱탱볼이 제자리로 올라오듯이 분명히 다시 탄력 있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게 언젠지는 알려드리면 참 시원할 텐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시장에 휩쓸리지 마셔라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시장에 떨어진 원인은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에 있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시장 꼭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시장에 너무 신경 쓰시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은 분명히 뭐 이렇게 좀 부침이 있고 떨어짐이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건강을 더 챙기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